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될 건 뭐야? 에너지띠와 반도체라고 그랬지? 에너지띠와 반도체. 여기서 얘기할 것들은 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얘기를 해야 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반도체를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양공이 어떻게 움직인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다. 고체의 에너지띠. 첫 번째부터 보시면 기체의 원자의 에너지 준위라고 되어 있을까? 기체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좁아요? 멀죠. 멀다 나와봐. 야, 기체와 기체 분자는 원자는 멀지.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없어? 서로 영향을 못 주지. 근데 고체가 되면 가까워요. 가까웠다는 얘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체 같은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요. 누구일 때? 고체들을 이제 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고체를 보면 첫 번째,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준위. 기체는 원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는 동일한 에너지 준위 분포를 갖습니다. 됐죠? 고체의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보면 파울리 베타울리 나와있죠. 뭐 있습니까?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가 두 개 있을 수는 없다. 얘들아, 하나의 양자 상태라고 했던 건 뭐야? 양자 상태라는 얘기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거를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어요. 똑같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없어요. 기체는 가능해. 기체는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얘도 얘한테 서로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에너지와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에너지는 서로 같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고체는 어떻게 돼? 가까이 있지? 그럼 서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영향을 줬다는 얘기는 서로 영향을 줘서 서로 똑같은 에너지 크기를 갖고 있는 전자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갑니다. 하나의 양자 상태에 동일한 전자가 두 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릴 거야. 이거는 원자핵과 전자에 의한 전기력 때문에 나타날 거고, 근데 에너지 띠라는 게 있고 호형전 띠, 띠트 뭐 이런 말이 있을 건데, 자, 에너지 띠,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모여 존재하는 에너지 준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형지 띠는 에너지 띠 중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보고 얘기를 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원자핵이 있을 것이고 원자핵이 있다 생각합시다. 그럼 얘 주변에 껍질이 있겠죠. 당연히 껍질이 있을 거고요. 껍질이 있을 거죠. 첫 번째 껍질은 겹치지 않는데 두 번째 껍질은 겹쳐지겠죠. 겹쳐졌다는 뜻은 무슨 소리일까? 겹쳐졌다는 뜻은 얘네들 사이에는 전자들끼리 어떻게 반발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반발력이 작용할 거니까 얘네들 사이에 상호관계 작용이 일어날 거 아니야. 됐어? 그래서 자, 얘들 같은 경우 밑에 있는 그림 잠깐 보실래요? 첫 번째 보면 두 개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를 보시면 첫 번째, 여기 핵을 다시 한번 그릴게. 여기 원자핵이 있을 거고 원자핵이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얘가 가지는 전자껍질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얘가 가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가지는 거, 두 번째가 가지는 거 약간 차이 나서 이렇게 가지겠죠. 차이가 나겠죠.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 없으니까. 즉 여기서는 전자에서 그러니까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가 달라진다. 전자 가진 에너지가 달라졌었지. 그럼 지금처럼 뭐 다르게 보여야 돼. 근데 이게 두 개일 때인데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이게 뭐처럼 보여? 서로 겹쳐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여? 이게 보면 띠처럼 보이겠지. 이걸 보고 뭐라 불러? 에너지 띠라고 불러. 그래서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고. 이해돼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되게 많은 것들이 서로 모이죠. 많은 게 모였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각 전자가 많이 뭉쳐 있을 건데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동일하지 못하니까 얘가 뭐처럼 보여?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게 띠처럼 보인다. 이걸 보고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두 번째 보면 뭐 있습니까? 두 개, 세 개, 근데 많은 수의 원자에 의한 에너지 뭐처럼 보여? 허용된 띠
T틈 허용된 T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에너지 T가 생길 거야. 거기에서는 허용된 T라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T틈이라는 게 있을 거야. 허용된 T. 뭐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 라고 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 이걸 보고 허용된 T라고 해. 다시 한번 뭐라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를 보고 허용된 T라고 부른다고? 근데 중요한 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T라는 얘기는 여기 사이에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특정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허용된 T가 이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전자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뜻이야.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약간 다른 크기지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째, T틈은 어떻게? T틈은 좀 전에 에너지 T와 에너지 T, 에너지 T 요 사이에 보면 여기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를 보고 우리가 T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는 T를 보고 T틈이라고 부른다고. 전자가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밑에 봅시다. T틈, 원자가 T부터 봅시다.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T 중 맨 위에 T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원자가 T는 아직까지 누구 거야? 원자 거야. 도망가지 못했어. 그리고 전도 T, 원자가 T 바로 위에 에너지 T로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원자가 T에 있던 전자가 T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도 T로 전이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 T틈, 에너지 T들 사이에는 에너지 간격이 있고 전자들은 이곳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T틈이라고 설명드렸고요. 보세요. 잘 봐. 전자가 지금 현재 여기 있대. 그럼 여기로 전자가 전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했지. 맞아요? 에너지를 흡수해 가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T를 보고 원자가 T라고 부르거든. 밑에는 다 있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뭐 있어? 전도 T라고 보자. 그럼 원자가 T가 에너지가 많아, 전도 T가 에너지가 많아. 전도 T가 에너지가 많은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 그렸을 때 N은 1, 그래프 2, 5, 3 가다가 마지막에 무한대라고 했었지. 이 무한대가 전도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전자가 있던 상태 여기로 가면 이 전도 T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린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 뭔 소리야? 전자는 원자에 잡혀있지 않고 원자핵에 잡혀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 다시 한번 얘기할까? 원자가 T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이 안 돼요.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누구로 가야? 전도띠로 이동해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져요. 됐어? 전도띠로 이동해야만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원자가 띠와 전도띠 흡수해야만 어떻게 된다? 전도띠로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거기서 봅시다. 19페이지 설명 다 드렸고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안 되면 다시 설명할까? 괜찮아. 다시 설명할 거야. 회장이 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조금 되면 안 되는 걸 얘기해요. 설명해 주지. 이거 T? 에너지 T?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자가 만약에 그러니까 원자가 한 개라고 하자. 그럼 내가 아까 그림 그린 것처럼 원자핵이 있지?
그럼 여기에서 전자 껍질이 있을 거야. 여기까지.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전자가 존재하는 N은 1, 2, N은 3, 뭐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전자는 어디에만 존재할 수 있어? 이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잖아, 맞지? 이게 기본이야.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얘는 특정한 값만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원자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고 생각하자. 그럼 여기서도 원자 핵이 있을 것이고 껍질이 있겠지. 됐어? 그럼 얘가 원래대로 이어지는 게 맞잖아. 똑같은 크기니까. 근데 만약에 얘 원자와 원자가 가까이 있다라면 이쪽에 있는 전자와 이쪽에 있는 전자 사이에서 뭐가 존재할까? 인력이 존재해? 청력이 존재해? 마이너스니까. 청력이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청력이 작용하니까 약간 반발력 때문에 살짝 에너지가 다르게 가죠. 반발력이라는 힘을, 즉 외부에서 가해진 힘을 갖는 거잖아. 그럼 반발력이 작용했다는 얘기는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해지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살짝 똑같은 높이야, 살짝 다른 크기의 에너지를 갖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반발력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돼 얘들아? 근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원자가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전자들도 어떻게 돼?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겠지. 그럼 전자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청력도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진다는 얘기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되게 다양한 크기의 종류, 다양한 크기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 이 껍질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막 있어야 되겠지. 맞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것들이 보이기에는 뭘로 보여? 띠처럼 보인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선들이 모이면 뭐처럼 보이니? 선들이 모이면. 자, 선들이 모일 거야. 지금 선이지. 선이 보이면. 아, 나 저기서 잘 그리는 것 같아. 뭐처럼 보여? 선처럼 보여? 아직도? 좀 그렇긴 하지. 근데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어떻게 돼? 좀 더 이게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뾰족한 걸 그리면 뭐처럼 보일까? 선처럼 보일 거야. 되게 많이 중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고 되게 조금 차이 나서 여러 개의 선들이 뭉쳐서 중복이 돼서 중첩돼서 띠처럼 보일 거야. 그걸 에너지 띠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에너지 선들이 모이면 그게 쌓이지. 쌓여서 뭐처럼 보인다고? 약간 다른 크기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쌓이니까 뭐처럼 보여? 선처럼 보여. 그걸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쌓이면 띠처럼 보일 거고 여기에는 전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존재할 수 있다.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에너지 띠는 원자 한 개일 때 에너지 준위를 갖는 쥐양자 수이지 껍질. 그것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에너지 준위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안 되면 또 설명할 거야. 또 다르게 설명할 거야. 이해 안 되면 또 설명할 거라고 빨리 얘기해. 됐어?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정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 상태가 누구야? 방금 얘기했던 누구니? 에너지 T라고 그러는데 자 여기 에너지 껍질 에너지 준위 사이에는 원래 전자가 존재하지 못하지. 그럼 얘네들 쌓아도 이런 T처럼 보일 거고 쌓아도 T처럼 보일 건데 이 에너지 T와 에너지 T 사이의 공간들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공간들은 전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뭐 T, 틈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에너지와 에너지 T와 에너지 T 사이의 틈이야. 그래서 T틈이라고 부른다고. 거긴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얘들아? 해창 이해되니? 네. 오케이 뒤로 갑니다. 그럼 20페이지 옵니다. 자 이제 고체로 고체. 고체의 전도성. 야 고체 같은 경우 전기가 통해 안 통해? 통해 안 통해? 통한다고? 안 통한다고? 뭐야 통해 어떻게 빨리 얘기해. 전자 통해 안 통해? 뭐야 통해 안 통해 빨리 얘기해. 통하는 애도 있고 안 통하는 애도 있겠지. 야 나무는 전기 안 통하겠지. 근데 금속은 전기가 통해 안 통해? 잘 통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할 건 봐. 우리가 도체라는 게 있고 절연체라는 것이 있어. 부도체. 절연체는 뭐야? 전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중간쯤 되면 반도체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할 건 전기가 잘 통할 거야, 안 통할 거야. 이렇게 크게 구분할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도체부터 갔다. 자, 첫 번째 자유전자라고 했을까? 자유전자. 전자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를 자유전자라 부를 거야. 됐어? 니네가 자유전자가 되는 건 언제야? 대학교 입시 끝나고. 그럼 그때 자유전자가 되는 거지. 니네가 막 이제 돌아다니는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자유전자가 되면. 그렇잖아? 자유전자가 돼서 애들이 딱 그거더라. 딱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애들이 알바를 뛰더라고. 알바를 뛴 다음에 딱 합격자 발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놀러 가는 거지. 뭐 일본 가까운 게 일본을 많이 가던데 애들이. 일본 여행 막 많이 가고 일본 여행 가는 것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으니까. 아니 뭐 국내로 친구들끼리 간단하게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하는 애들도 많고 뭐 부산 갔다 오고 아니면 뭐 1박 2일로 가까운 데 양평 이런 데 갔다 오는 애들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갔다 오는 애들이 많아. 근데 뭐 제주도 갔다 오는 애들 그때 가격이 싸니까 평일 같은 경우 가격 되게 싸다. 왕복 갔다 오는데 비행기표 6만 원 정도. 6만 원대야. 왕복 해서 6만 4천 원? 싸면 5만 원 정도로도 갔다 올 수 있어. 싸게 갔다 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갔다 오면 5만 원이면 그러니까 뭐지? 부산 가는 기차표보다 싸. 아니 기차표 정도가 돼. 왕복이 아니라 편도. 부산까지 가는데 기차표 비싼데 5만 4천 원이 가게 되는데 되게 비싸더라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돈 모아놔야지. 알바 뛰고. 됐어? 근데 그때 그거 달라고 해야 돼. 니네 통장 달라고 해야 돼. 여태까지 모아둔 나의 세뱃돈을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갖고 여행을 가야지. 그러잖아? 아무튼간에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밑에 갑니다. 자, 양공 갑니다.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고 원자가 띠에 남는 플러스 성질 부분. 자유전자 좀 전에 얘기했지. 어디에 있던 여기서 누구에 있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갔어. 그럼 이게 무슨 전자? 자유전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돼?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얘는 못 움직여. 왜? 원자 핵에 잡혀 있으니까. 그럼 얘가 도망갔어. 그럼 여기 원래 마이너스가 있던 자리가 구멍이 빵 뚫리겠지. 그 자리를 보고 뭐야? 양공이라고 불러. 양공. 즉 양공이라고 하는 거 뭐냐? 양공은 공 무슨 공자야? 구멍. 양은 뭐야? 플러스를 띄고 있는 구멍이라는 뜻이야. 얘들아 플러스가 야 어떻게 구멍이 플러스를 띄니?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왜 플러스를 띄고 있는 구멍이라고 부르냐? 원래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곳이었어. 근데 얘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원래 상태보다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의 성질을 갖게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공. 그러니까 전자가 없어진 자리를 보고 양공이라고 불러요. 이해돼? 그럼 봐봐. 양공.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고 원자가 띠에 남는 플러스 성질 부분이고요. 전자가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야. 거기서 그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보면 양공이라는 게 있을 거고 전자라는 게 있지. 전자가 원래 어디 있었어? 전도띠에 있었어? 아니면 원자가 띠에 있었어? 원래 있던 건 원자가 띠에 있었어. 근데 거기에 에너지를 줬대. 어느 이상의 에너지를 주는 거야. D팀 이상을 주면 걔가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딱 가버리지. 됐어? 가면서 어떻게 했대? 밑에는 구멍이 생기겠지. 지가 있던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그걸 양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위쪽에 누구야? 전자가 움직일 거야. 됐어? 밑에 갑니다. 도체 갑니다. 약간의 에너지만으로도 다수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면 그림 나와줄까? 첫 번째 도체에 보여? 도체 어떻게 돼 있어?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붙어 있어. 붙어있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아주 조금만 줘도 금방 전도띠로 확 잘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도띠로 잘 갔다는 얘기는 전도띠에 간 전자들은 움직일 거니까 전기가 잘 흘러간다라고 보는 거야. 두 번째, 절연체입니다. D팀이 굉장히 넓어요. D팀이 넓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엄청 많이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지. 엄청 많이 흡수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D팀이 매우 넓어서 전도띠로의 전자 전이가 힘들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기가 잘 안 통하죠. 반도체, 절연체에 비해 D팀이 좋아서 적당한 에너지를 흡수할 경우 전도띠로의 전자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거기 그림 보면 어떻게 돼? 절연체 나와 있죠? 네, 반도체 나와 있죠? 절연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연체 보면 D팀이 되게 넓죠? 넓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된다? 전자가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반도체는 저런체에 비해서 어떻게 돼? 저런체에 비해서 훨씬 더 좁잖아. 좁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 그만큼 적게 받아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물론 도체보다는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해됩니까? 자, 밑에 갑니다. 이제 전기 전도도라고 얘기하거든.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 보면 물질의 전기 전도소 하기 전에 잠깐 하나 합니다. 자, 밑에 가실게요. 전기 전도. 아니다, 그건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구나. 반도체 하면서 얘기하면 되겠구나. 좀 이따 얘기할 거고. 밑에 갑니다. 이제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뭘까? 전기가 잘 통하니 안 통하니 이걸 볼까? 얘들아, 이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이 전기 전도도가 높을까 낮을까요? 낮겠죠. 전기 안 통하니까. 근데 금속은 어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뭘로 밥을 먹어? 아, 숟가락으로 밥 먹니? 젓가락으로 밥 먹어? 나 젓가락으로 밥 먹는데. 국도 먹을 때 저런 숟가락으로 먹고. 뭐 그렇지 뭐 숟가락 밥을 먹어. 근데 젓가락으로 했다 봅시다. 근데 어렸을 때 젓가락 놀다가 갑자기 푹 찔렀어. 어디를 찔렀냐? 전선 코드 있지. 코드 그 뭐가 문제가 돼? 전기를 내 손에 집어넣은 거지. 우리가 전기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는 교류 전류가 직류 전류가. 교류는 이렇게 변하는 거야. 직류는 일정한 거고. 교류일까 직류일까? 교류야. 느껴봤어? 어떻게 알아? 교류라고 하니까 교류겠지 뭐. 맞지? 근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며. 그 다음에 어떻게 각 가정으로 보낼 때 변압기에서 전압을 바꾸거든. 그걸 바꾸려면 교류가 되어야만 바꿀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전기를 손으로 느껴보면 그게 진짜 교류구나라고 느낀다. 웅웅웅 이런다. 느낌이. 전기가 들어오면.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예전에 뭐 집에 있는 전등 바꾼다고 전등 이런 게 바꾼 게 아니라 이 통째로 바꾼다고 하다가 차단기를 안 내리고 했었거든. 전기가 딱 손을 들어왔거든. 근데 느낌이 웅웅웅 그래. 그러니까 교류구나 이 생각이 확 들더라고. 확실히 교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지. 자, 아무튼간에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전기 전도들은 전기 얼마큼 잘 통하니 안 통하니라는 거야. 밑에 봅니다.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물리량으로 외부 전압에 의해 고체에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전자가 얼마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뭐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갑니다. 비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비저항. 보이세요? 일정한 온도에서 물체의 저항은 물체 길이 L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하는데 이때 비례상수 로우를 비저항이라고 부른다. 자, 보실게요. 자, 하나씩 써봅시다. 자, 첫 번째. 전기 전도도 좀 이따 얘기할 거고요. 전기 저항이죠. 로우 곱하기 A분의 L이라고 얘기해요. A가 뭐야? 단면적이라고 썼어. L이 뭘까? 길이야. 그러니까 도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단면적이 A가 되고 길이가 L이 되겠죠. 근데 이 로우라고 하는 거 있죠. 무슨 P같이 생겼잖아. 이걸 보고 비저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저항 값은 뭘 뜻하냐? 물질 고유의 저항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질 고유의 저항이에요. 물질 고유의 저항이라는 얘기는 자, 도체의 경우는요. 이 로우 값이 되게 작아요. 되게 작으니까 전기가 되게 잘 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절연체는 어떻게 될까? 절연체. 로우 값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 핵과 전자가 충돌하는 게 저항이거든. 저항은 누구와 누가 충돌해? 봐봐. 내가 지금 이제 원자 핵을 그릴 거야. 그래서 그럼 전자가 막 돌아가겠지. 움직이겠지. 움직이다 보면 원자 핵에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겠지. 그 부딪히는 횟수가 많으면 저항이 센 거고 부딪히는 횟수가 적으면 저항이 약한 거야. 이해돼? 얘들아, 그것처럼 여기서 어떻게 돼? 도체는 이 비점 충돌하는 횟수가 적은 거고 그 다음에 전원체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자 핵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거야. 규칙적으로 배열됐다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원자 핵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돼. 됐어? 규칙적으로 배열됐고 불규칙적으로 배열됐대.
그럼 불규칙적으로 배열됐다는 얘기, 가다가 충돌하는 게 되게 많다는 얘기잖아. 규칙적으로 하면 그냥 통과하는 것들도 되게 많은 거야. 불규칙적으로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고 가다가 부딪히는 게 되게 많은 거고. 그래서 도체, 전원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길이의 똑같은 단면적이라고 하더라도 누구에 따라서? 비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금속들은 비정이 작고요. 비금속들은 비정이 커요. 그러니까 정이 잘 안 통하는, 정이 좀 큰 거고요. 그 다음에 금속들은 정이 작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자, 밑에 보면 또 보십니까? 밑에 보시면 전기 전도도는 비정의 역수와 똑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구야?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잘 통하니 안 통하니 그걸 물어보는 거지. 전기 전도도 토우라고 읽어줘. 토우. 이건 로우, 토우 이렇게 읽어줘. 토우라고 읽어주고. 근데 일단 보면 어떻게 해? 전기 전도도는 누구니? 로우분의 1 이렇게 얘기해. 로우는 어떻게 돼? 자, 이제 로우 바꿉시다. 로우는 어떻게 됩니까? 로우는 누구니? L분의 RA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얼마 됩니까? RA분의 L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도선이 바뀌잖아. 저항값, 그러니까 단면적과 길이가 변하지 않았지? 그럼 누구의?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뜻인가? 저항에 반비례해서 전기 전도가 크니 작아지니 뭐 이걸 보는 거지. 얘들아, 저항이 크면 전기 전도도 커져 작아져? 작아지지. 저항이 작아지면 전기 전도도 커지는 거지. 딱 그걸 보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전기 전도도 설명드렸고요. 자, 21페이지 준비하세요. 자,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전기 전도들은 원자의 종류, 결정, 구조, 주변 온도, 불순물의 폼 정도에 따라 전기 전도도가 달라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그림과 같이 연필심의 전지, 전류계, 전압계를 연결한 후 전류와 전압을 측정했더니 결과 다음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고 비교해보자. 전류, 전압, 길이, 지름 나와 있죠. 전류, 전압, 길이, 지름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돼? 전기 전도도 저항이 5.7 비정은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전기 전도 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이런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밑에 여러 가지 물질의 전기 전도 나와 있죠? 그럼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은, 구리, 알루미늄, 철 다 뭐야? 도체죠. 도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속이가 도체일 거고 전기 전도도가 되게 커요. 전기가 잘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저만음과 규소를 볼래? 저만음과 규소는 커요, 작아요? 2.17, 1.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좀 작은 편이죠. 그런데 누구에 비하면 유리나 고무에 비하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야? 그런 금속들과 유리, 고무 등과의 절반 정도, 즉 중간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라고? 반도체. 이해되셔요? 자, 전기 전도도 비교입니다. 연필심과 비교할 때 금속 물질은 전기 전도도가 크고 절연체나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작다. 도체, 은, 구리, 알루미늄, 철 등 금속 물질은 도체로 전기 전도도가 매우 커서 전류가 잘 흐른다. 절연체, 유리, 고무 등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작아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못한다. 반도체, 저마늄, 규소 등은 전기 전도도가 도체보다 작고 절연체보다 크다까지 보시는 거죠. 이해되셔요? 자, 고체의 온도와 전기 전도. 얘들아, 충돌이 저항이 됐지. 온도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온도 높아지면. 온도 높아지면 저항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왜 커질까요? 자, 얘들은 원자 핵들은 고정되어 있는 걸까, 움직이는 걸까? 움직이고 있어요. 제자리에 진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자가 하는 걸 진동에서 좀 방해를 하는 거야. 또 온도 높아지면 어떻게 돼? 더 활발하게 움직여. 그럼 뭐야?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가 진행하는 걸 훨씬 더 많이 막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에 간다. 자, 고체 온도와 전기 전도입니다. 비정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질의 특성이다. 대체로 금속과 같은 도체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정은 증가하지만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비정이 감소합니다. 즉,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고 반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기 전도도가 증가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셔요. 지금 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다 이렇게 돼요. 왜 커져? 진동하는 횟수가 커지는 거야. 도체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이게 누구야? 이게 반도체죠. 이게 절연체예요. 형태가 똑같아요. 반도체는 에너지를 많이 받게 돼. 그럼 D틈 이상의 에너지를 많이 공급받아서 얘가 뭐 한 거야? 전도띠로 간 게 많아진 거지.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한다가 아니라 운동을 많이 하긴 하거든. 근데 에너지가 많이 공급돼서 D틈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많아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잘 봐봐. 첫 번째. 자, 다시 써줄게. 써주는 게 제일 낫겠지? 괜히 말만 하지 말고 써줍니다. 첫 번째. 됐어? 온도가 올라갈수록 원자핵과 자유전자의 충돌이 많아진다. 이게 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나 절연체 증가하지만 뭐가 돼요? D틈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저항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충돌 횟수가 적어진다 아니라 자유전자가 많아진 거지. 그래서 전류가 좀 잘 흘러가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빨리 해야겠는걸? 다 끝났어 이제. 왜냐면 50분에 끝내려 빨리 해야겠는걸? 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자, 반도체 갑니다. 반도체. 이제 도체라는 거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절연체라는 거 설명했으니까 반도체 갑니다. 반도체는 몇 조 원소를 얘기합니까? 14조 원소. 자, 22페이지 14조 원소. 4개의 원자과 전자가 모두 공유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진 않습니다.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도록 13조 혹은 15조 원소를 첨부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게 도핑이라고 부르고요. 그걸 불순물 반도체 그렇게 부른다. 자, 순수 반도체 규소를 갑니다. 규소가 있을 것이고요. 규소가 있을 것이고 규소가 있습니다. 규소의 원자과 전자 4개입니다. 1개, 2개, 3개, 4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전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자쌍들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공유를 하죠. 됐습니까? 공유를 했다는 얘기. 이건 뭐야?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죠.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거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 얘들아? 전류가 흘러야 흘러? 전류가 잘 안 흘러. 됐어? 전류가 잘 안 흘러.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흘러.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어떻게 잘 안 흘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걸 보고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하거든. 순수 반도체는 어떻게 된다고? 전기가 잘 안 흐른다고. 그럼 이걸 보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할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 거야. 그럼 불순물을 첨가하는 걸 보고 뭐라 불러?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지. 도핑이라고 하는 거야? 불순물을 넣는 거. 도핑 테스트 왜 해? 금지한 걸 먹었나 안 먹었나? 불순물을 넣은 거냐 안 넣은 거냐? 이걸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도핑하는 과정은 누구야? 13족을 넣는 경우와 15족을 넣는 경우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원래 반도체는 어떻게 생겨먹었어? 반도체를 보면 자 봅니다. 여기에 원자가 T가 있다 보시고 여기에 전도 T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일단 보십시다. 우리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있는데요. P형 반도체는 자 봐봐. 이게 P형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 에너지 T예요. 새롭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조금만 가서 가면 돼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겨? 갔으니까 양공이 생기죠. 양공이 생겼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원래는 원자가 T가 가득 채워서 못 움직이잖아. 못 움직여. 맞아? 못 움직이는데 전도 T가 아니지만 P형 반도체의 새로운 에너지 T로 전자가 가버리면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겼지. 그럼 양공이 생기면 이 양공 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럼 빈 공간이 생겼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꽉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몇 개를 빼준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공간이 조금 여유로워지지. 그 움직일 수 있겠지. 그래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P형 반도체인데 N형 반도체는 여기다 달아본 거야. N형 반도체는 15족이 이랬다 내가. 그럼 결합에 참여하지 않고 남는 전자가 하나 있을 거야.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이게 뭐야? N형 반도체의 에너지 T. 그럼 얘가 이렇게 쉽게 전도 T로 가버리겠지. 전도 T로 갔으니까 전류가 잘 흘러가는 거야. 약간 차이 나는 건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불순물을 넣어줌으로 해서 새로운 에너지 T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새로운 에너지 T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뭐라 불렀어?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얘기한다고. 밑에 갑니다. 자, N형 반도체 15족 원소를 도핑 처리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과잉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P형 반도체 13족 원소를 도핑 처리해서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까지 보시는 거 이해되셔요? 바로 밑에 P형 반도체 있습니다. 보이세요? 불순물에 의해 원자가 T 바로 위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라고 돼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가 T의 전자가 쉽게 전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원자가 T는 양공이 발생해. 양공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 자리에 원자가 T에 있던 전자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전자가 움직였지? 전자가 움직이면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N형 반도체 불순물에 의해 전도 T 바로 아래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다. 원자가 T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므로 전자는 새롭게 만들어진 준위부터 채워진다. 그래서 전자가 쉽게 전도 T로 전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셔요? 됐습니까? 자,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P형, 그러니까 다이오드라고 나와 있어요. 다이오드.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봐봐봐.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네. 오케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다이오드라는 게 다이오드. 다이오드는 이렇게 됩니다. 뭐야? 두 개를 붙일 거야.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일 거야.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걸 안 줘. P형인지 N형인지. 근데 보세요. 여기 P형에 뭐 있어? 양공이 있을 것이고요. 여긴 전자가 있을 겁니다. 양공은 무슨 극으로 가야 돼? 양공은 마이너스 9. 전자는 플러스 9.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플러스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연결됐어. 이걸 보고 순방향 전압이라고 불러. 이땐 전류가 흘러가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P형 반도체하고 그러니까 N형 반도체하고 플러스 P형 반도체 마이너스 연결되면 이건 역방향이라고. 역방향. 역방향 전압은 어떻게 되니?
전류가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플러스지. 그럼 얘가 어디 가? 전자가 이렇게 가요. 양공이 이렇게 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운데를 통과하는 애가 있어 없어? 접촉면, 즉 접촉면 붙인 이 면을 얘는 통과하는 애가 없어. 그러니까 전류가 가는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양공은 이렇게 갈 것이고 전자는 이렇게 가겠지. 맞아? 그럼 당연히 어때? 접촉면을 통과하는 애들이 존재하네? 전류가 흘러가. 이렇게 봐야죠. 작동 원리, 전압이 순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23페이지 보십니까? 순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 보여? 보이죠? 맨 위에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어디로 갑니까? 접촉면을 통과하죠. 양공도 이동할 거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가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역방향 걸렸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N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쪽으로 쏠리고요. 양공도 마이너스 쪽으로 쏠리죠. 가운데 그럼 어떻게 돼?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가 커져요. 전이차가 커졌다는 얘기는 걔네들 어떻게 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그 가운데를 통과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류가 흘러가지 않는다. 도선이 끊어진 것처럼. 얘들아, 도선 있어. 도선인데 내 가위를 딱 잘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통과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것처럼 얘들도 어떻게 돼? 딱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정류작용이라는 걸 해요. 정류작용. 정류작용. 가정에는 교류 전류가 공급되는데 전기 기구 중에는 직류 전류가 흘러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다이오드와 여러 전기 부품을 이용해서 직류를 얻습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회로를 정류회로라고 부르는데 집에서 쓰는 좀 비싼 가전제품들 있지. 그럼 대부분 다 뭐야? 직류가 쓰여야 돼요. 핸드폰도 직류일까 교류일까? 핸드폰 직류입니다. 핸드폰 배터리 들어가는 거잖아.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다 직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전지 들어가면 다 직류가 일정하게 쭉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냉장고, TV 다 직류를 만드는 장치가 다이오드가 다 쓰였어요. 됐어요? 자, 발광 다이오드. 소량의 P형 반도체에 다량의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으로서 전구에 비해 열의 발생이 적어서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아서 최근에 많이 이용된다.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예요? LED. LED는 뜨겁냐 안 뜨겁냐? 안 뜨거워요. 근데 전구는 예전에 뜨거웠을까 안 뜨거웠을까? 예전에 뜨거웠어. 근데 지금은 안 뜨겁죠. 왜? 효율이 그만큼 높아진 거죠. 문제 좀 하나 봅니다. 숙제는 34쪽까지 숙제거든요. 근데 문제 하나 보고 옵니다. 어떤 거 보고 갈 거냐? 16번 잠깐 볼래? 16번 한 개만 안 끝낼게요. 한 개. 16번 하나.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난 그림 좀 그리고. 풀었어? 슬기야, 풀었어? 지금 빛이 나오니 안 나오니? 나왔다라는 얘기는 이건 뭐라는 얘기야? 순방향으로 걸렸다, 역방향으로 걸렸다. 순방. 그래서 얘는 먹어. 얘 나와라. 자, 뭐?
P형에 뭐가 연결돼야 돼? 플러스가 연결되고 N형에 마이너스가 연결돼야 돼. 그러니까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됐죠? 근데 여기서 이거 맞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같다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이게 P형이라고. 그러니까 X가 P형인 경우 그럼 Y는 당연히 N형이죠.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처음에.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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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 이라고 생각할 거죠. 그러면 P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까지 맞겠네요. X가 들어간 게 맞네요. 맞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전구가 불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 X가 N이고 Y가 P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서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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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갑시다. P로 갔죠. P로 갔죠.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네요. 이거든 상관없다는 얘기. X, Y가 누군지는 상관없어. 문제 선지 봐볼래? 선지 보면 X, Y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몰라도 돼 우리는. 이 문제에서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X가 P형 반도체든 Y가 P형 반도체든 어떤 경우에든 간에 다 뭐야? 전구는 통과되죠. 전류가 통과됐다는 얘기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온다.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고 맞고요.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 켜져요. 전원 장치 그걸 반대로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져요? 아니요, 안 켜져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역방향이죠. 그럼 전류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만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됐어요? 어렵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내용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하셔요. 요번 주 금요일 수업 있는 거 아시죠? 숙제가 조금 되네요. 34페이지까지입니다. 오케이. 다음 주에 갑시다. 아니, 다음 주는 아니고 요번 주 금요일 날 봅시다. 오늘 나와서 고생했고요. 빨리 가서 밥 먹어.